네, 따뜻한 봄이 와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코너입니다. 티트렌드 시간입니다. 아름다우신 분이죠. 네. 이만희 컨설턴트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번에는 또 어떤 또 재미난 아이템을 갖고 오셨습니까? 네,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네. 메모토라고 불리는 메모토.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 형태의 카메라예요. 이 카메라가 하는 거는 아주 이 사이즈가 작습니다. 거의 뭐 3.6cm, 3.6cm 이렇게 가로 세로의 뭐 두께는 한 9mm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앞섭에 이렇게 달아 놓으면 30초 주기로 사진을 계속 찍어요. 이 기기가. 그래요? 네.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사용자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는 거죠. 사진 찍어서 뭐 하게요? SNS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니즈하고도 유사한 것 같아요. 뭐 자기가 뭘 먹었는지,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기록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, 사용자들이. 그래서 그 인생의 그 많은 그 순간들, 즐거웠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두고 기억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거죠. 조그마한 크기인데 네. 잘 찍힙니까? 네, 그래서 그게 얘네들의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자체적으로 그 엑셀로미터 센서라는 걸 탑재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손으로 고정을 하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이렇게 앞에다 클립처럼 달아놓는 건데 촬영이 아주 잘 되게끔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게 했다.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서버에 올립니까? 네, 그 마이크로 USB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그 연결을 하면 네. 그 USB를 꽂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 메모토 업체의 서버로 사진이 전송이 된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동시에 이제 충전도 같이 되는 거고요. 이 조그만 기기에 그러면 사진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을까? 네, 생각보다 그래도 기능적으로 좀 우수하더라고요. 일단 사진을 찍는 그 카메라 화소수도 한 500만 픽셀이에요. 네, 5메가픽셀. 그러니까 사진 퀄리티도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 거죠. 뭐 하루에 30초마다 찍는다고 했을 때, 뭐 하루 종일 한다고 했을 때 한 4,000장 정도를 생각을 하면.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. 하루에 정확히 한 2,880장 정도 찍히더라고요. 대단하시네. 네. 근데 이제 맥시멈 4,000장까지 되니까 하루 반나절 그 주기로는 좀 컴퓨터에 꽂아서 서버에 이제 전송을 해둬야 되겠죠.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 생긴 걸 잘 보면 네. 작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 이 영상에서 보면 옷에 이렇게 이제 꽂아서 쓰는 건데 이게 또 이 몰래 카메라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. 네, 약간, 프라이버시에 좀 뭔가 될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판매 업체 측에서는 그냥 사용자들한테 뭔가 민감한 장소 이런 데서는 꺼내놓지 말고 주머니에 넣어라.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꺼진대요.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어떤 도덕성에만 좀 소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 프라이버시 이슈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감한 장소에는 꺼내지 말라. 그 민감한 장소라는 게 참 기준이 애매한데. 그렇죠.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있다. 이거 민감한 장소입니까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네. 같고 일단은 기능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뭔가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거나 하는 기능은 일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.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나를 찍지는 못하네요. 그런 단점이 있겠네요. 그렇네요. 근데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를 아이한테 들이대면 그 카메라 렌즈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촬영해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이 자기의 일상을 한번 기록을 해보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어떤 아이템입니까? 두 번째 서비스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업체가 만든 건데요. 네. 파시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 파시라는 업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위치한 지역에 괜찮은 핫한 플레이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컬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이 독창적인 스트리트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내가 좋아하는 바가 있는 거리 이런 식으로 스트리트 이름을 지정을 하고 최대한 8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바 리스트를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둘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가 어떤 곳을, 어떤 장소를 추천을 해놨는지
이제 같이 둘러보면서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일종의 그 SNS를 활용한 네. 서비스인 거죠. 그렇죠. 외국인들에게 좀 유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칫 또 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. 그게 이제 팟씨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네. 대부분 보면은 상점주들이 자기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올려놓잖아요. 네. 근데 팟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올려놓은 정보라는 거죠. 그래서 보다 좀 더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나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취향을 좀 공유를 하는 친구들이 올려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좀 갈만한 장소라는 설득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자, 이게 모바일에서 이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네. 정말 갈 곳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, 정보가 없어서 네.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로컬에서 활동하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장점이 그렇죠.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참 항상 이 티트렌드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그동안 해왔던 생각인데 왜 나는 이걸 돈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네. 좀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또 새삼 느낍니다. 자,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